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몇 년 차가 됐던 이 신혼부부 때 해결할 그런 짐을 갖다가 지금까지 끌고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물어볼 때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수상한 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 신혼기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양육기도 여러분들 다 지나온 대부분이죠. 이제 첫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제 따지는 거에 대해서요. 첫 아이 출생부터 만 2살까지를 양육기라고 해요. 한 번도 평생 해보지 않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그 과정은 보통 새로운 인격체를 알아가는 데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처음 시작은요. 그러나 곧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는데, 즉 24시간 요구만 계속 달라고만 하는, 요구만 해대는 갓난아이를 돌보는 데서는 어려움입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아내는 아이가 생기면 직장 그만두고 멋진 식사나 가정 꾸미기,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식탁, 삶을 그려봅니다. 저녁에 있는 식탁. 그러나 자신의 실제 모습은 먹이고 기저귀 깔고 트림시키고 목욕시키고 안아주고 재우고 또 깨면 먹이고 기저귀 깔고 트림시키고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지요? 따라서 아내 자신을 위한 시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이때 이 일은 또 밤낮 구분도 없어요. 저녁에 잘 자주고 뭐라고 그래요?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많은 새 아빠의 생각에, 아빠들의 생각, 자기 아내의 요구는 자꾸만 들어가고 자꾸 요구만 계속하는 거예요. 출산 전에 자기에게 보이던 사랑과 배려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남편 속에 말을 않지만 뭐 아이 때문에 그럴 거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등한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로 인해 가사 분담에 대한 다툼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모두 주는 일, 기빙, 주는 일만 계속하다 보면 탈진이죠. 계속 죽어라면 없는 세상을 뭐라고 해요? 번아웃, 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러 갖는 부부 둘만의 시간이에요. 특별히 양육기에 이게 쉽지 않은데 딱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CTT라고 불러요. 커플 타임 투게더. CTT 혹은 데이트 나이트. 이게 꼭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아이가 있으면 아빠도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고 주일 날은 또 예배 때문에 또 쉽지 않고 부부 데이트라서 꼭 주중에 설정해야 돼.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 저녁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게 채워져야 이 부부 사이에 관계가 잘 세워져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에게 몰두한다고 잘 키워지나요?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죠. 그래서 CTT, 커플 타임 투게더, 부부 둘만의 시간, 데이트 나잇 꼭 필요한 거고요. 자, 가정생활 적용한다면 첫 번째, 아이 출생을 위한 준비 사항이 필요하겠죠. 즉 아내가 직장 출산한 다음에 계속할 것인지, 그만둔다면 언제 그만둘 것인지, 만약에 일을 계속한다면 데이트,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출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요, 이제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2번이 이제 산후조리입니다. 2번이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할 이야기 드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다음에 아이가 밖에 태어난 다음에 부부 둘만의 시간 교육을 제대로 짤 수 있는 거를 가져. 그래야 건강가정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양육이 안 되면 부부 사이가 아주 그냥 나도 부부 사이 많이 소원해지는 거예요. 소원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고리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 즉 비취학 아동을 갖는 시기지요. 아이에 대해서나 부부관계에서 고리 문제가 중요한 시간이죠. 특히 이 시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제일 많은 때이며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점점 늘어가는 재정적 부담, 그리고 가사노동, 아이가 하나 더 둘째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한 어린아이 양육 방법상의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혀요. 예. 이 시기에 아빠는 도움을 주려 노력하기에 엄마로부터 환영을 받지만 그 아이의 징계 문제, 교육, 무슨 또 조기 교육 막 그러잖아요. 즉 안의 소관으로 생각되는 재반 문제에 세심한 간섭을 하려는 것으로. 자, 묻습니다. 관심은 좋아요, 안 좋아요? 간섭은? 근데 관심하고 간섭 차이 있어 없어요? 이니셜도 똑같아요. 기억 시옷이잖아요. 네? 관심, 간섭, 네, 차이 없어. 네?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떤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때로는 간섭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자, 이런 부분들. 네. 세심한 간섭을 하려는 것으로 여겨져서 의견 불일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든 교육이든 의견 불일치로 잠재적 전쟁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 시기에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는 젊은 부부로 하여금 더 증가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토록 만듭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첫째 아이, 아이들은 뭐 다 어른도 자기 중심적이죠.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아이의 경우는 지금까지 모든 거 엄마 아빠가 한 아이에게만 열정을 쏟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이 어텐션, 주의 쪽을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자기 중심적인 아이의 첫째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나눔, 아빠 무릎도 놔야 되고 엄마 가슴도 놔야 되고 장난감도 나눠야 되고 나눔, 쉐어링을 적절히 배우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갖게 되는 시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잘못해가지고 그냥 또 둘째 시기한다고 막 징계를 심하게 하고 그러면 아이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 거 이제 삶이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둘째 태어나면 첫째와의 관계 이게 잘못되면 이 부모와 첫째와의 관계가 좀 까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생활 지경요. 첫 번째, 아이의 칭찬, 징계에 대한 부부의 공통된 시각이 필요해요. 언제 칭찬하고 언제 징계한다. 네. 칭찬, 징계에 대한 부부의 공통된 시각. 두 번째, 부부 둘만의 시간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TT, Couple Time Together, 다른 말로 데이트 나잇. 부부 둘만의 시간, 데이트 나잇 설정하고 실천하는 거죠. 부부가 늘 재충전 기회를 가져야 되죠. 네. 이 부분 참 이제 어느 가정이든 재정적인 문제 생각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근처에 어머니, 친정엄마, 또 시댁 부모님 계시면 좀 아끼고 나가기는 수월한데 뭐 그러나요? 뭐 요즘 뭐 어쩌든지 같은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곁에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인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저의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저는 내가 넷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시댁이랍니다. 저희 집은 아주 그냥 고속도로 버스 타고 뭐 한 4시간 가야 될 거리고 3시간 가야 될 거리 계시고, 저희 이제 집사람 친정은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근처에 어떻게 뭐 놀이터에서 되게 만난 할머니인데 좀 알고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인데 잘 되다 싶어서. 근데 참 아이는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손자가 있는데 성경적인 이름 같아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까? 네, 창기였습니다. 손자가요. 네, 중학생이었던 창기.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성함은 지금도 몰라요. 그냥 창기 할머니로 기억을 해요. 창기 할머니. 네, 오랫동안 저희 아이들 이제 위에는 좀 아이들이 컸지만 밑에 이제 두 아이들이 어렸었는데 매주 목요일 날 하루 저녁 베이비시터를 부탁한 거예요. 베이비시터. 그런데 그 당시 사례비가 있었는데 서울 이제 관 목사님 계실 때 제가 한 달 글쎄요 사례비 한 150만 원 받았나요? 그런데 매일 저녁, 그러니까 매 목요일 저녁에 어떤 여건이 안 되면 물론 격주로 하기도 하겠지만 뭐 어떤 기본적으로 목요일 저녁 한 번 오시면 3만 원 들었어요. 3만 원. 4시간 그러니까 봐주셨는데 4시간. 자, 한 달이면 얼마죠?
12만 원이야. 150만 원이면 거의 얼마를 쓴 거예요? 거의 11조를 썼어요. 거의 11조를. 네?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it was worthy.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저 입사람 목사의 아내잖아요. 이거 주일날 예배가 저도 되나요? 뭐 얘들 그래도 이제 저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텐데 저기 보내고 어린애들 이제 좀 나이 차이가 셋째는 좀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뭐 그냥 또 유아실에 어디 가서 저기 예배 드리고 그게 예배가 저도 되나요? 뭐 늘 그렇다고 평신도라면 내가 좀 이제 좀 봐주. 제가 이제 결혼 조례하는 커플들에게는 제가 정통교회 만약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서로 같은 예배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저기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렇다면 누가 더 부지런해? 부지런한 10시 예배 와. 한 사람은 집에서 예배 보고 있어. 또 한 사람은 어때요? 12시 예배 오라고 그래요. 12시 예배. 한 사람 예배 드렸잖아요. 얘들 데리고 이제 집에서 얘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예배 예배 드린 사람은 얘들은 유학부 예배 주일학교에서 도도 보내고 저기 다른 사람은 예배 참석에 집중해라. 따로따로 예배 들어가고 그래요. 예배 참석을 평신도라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로 가족에 되면 뭐 아빠는 여기 들어가고 엄마는 저기 유아실에 가고 끝나면 이제 같이 가고 그러니까 시간은 뭐하지만 한 예배 더 드리고 한 사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예배 때는 한 사람은 뭐 아이를 보고 그런 데 집중을 하고 한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저야 평신도가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 집사람이 은혜가 되겠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 근데 그래도 사모라면 목사 사모라면 주일을 사모해야 돼요. 목요일날 사모해야 돼요. 목요일날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목요일 만나서 갈만한 데 별로 없어요. 한강 공원에 가기도 하고 남산 타워도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자식은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뻑적지가 데이트하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둘만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서 오뎅 하나를 먹든지 식사는 가서 보리밥 하나 먹든지 뭘 먹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가 둘이 아이들 뒤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 창기 할머니라고 하는 애를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제대로 해내려면 이것은 꼭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가정 꼭 필요하고요. 조금 아이들만 놔두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과정. 지금 여러분도 그런 분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우선시 생각한다면 나를 굉장히 존중해준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자, 꼭 데이트는 결혼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취약 전 교육이죠. 세 번째는 미취학 교육인데 취약 전 교육.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다니기 전부터 피아노, 그림, 발레, 부부의 공통된 시간.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투자하고 막 그러는데 참 어떤 강한 음악 계시더라고요. 강한 아내예요. 어떤 공장장인데 글쎄요, 조그만 회사의 공장장인데 한 달 그때 제가 만났을 때 한 달 봉급이 3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을 어린 이제 초등학교 하나 있고 이제 유치원 하나 있는데 두 아이의 한 달 교육비로 200만 원을 쓰더라고요. 한 달 교육비로 200만 원을 써. 나중에 이제 아내 만나고 이제 만날 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과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 남편처럼 무능한 사람으로 살기 옳지 않다. 뭐라고요? 남편처럼 무능한 사람으로 살기 옳지 않다. 강하네. 자, 남편 생각해보세요. 한 달 300여만 원 받는데 그냥 지방 사투리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생활을.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의 해결이 잘 됐어요. 지금 해결된 어떻게 이야기까지 한다면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번 영상 매체 제한 조절. 영상 매체 제한 혹은 조절. 반대로 책에 대한 사랑 심어주기. 자,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지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예, 책에 대한 사랑 심어주기. 이 감성보다 이성, 지성이 먼저 발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간이에요. 이성보다 지성, 감성이. 이제 영상 매체 그냥 보고, 영상 매체 보고 바로 이제 저기 하는 것보다는 감성이라는 것은 감으로 잡는 거잖아요. 감으로요. 근데 뭔가 생각할 시간, 생각하게 하는 아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너무 그냥 저는 요즘 뭐 여차하면 얘가 조금 좀 힘들다고 그러면 그냥 주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그냥 주잖아요. 이건 피해야 돼, 이건. 네. 네. 이건 안 돼, 이건. 네. 그래서 최대한 부모가 놀이 상대가 되되, 아니면 이 뭐 TV라든가 무슨 뭐 컴퓨터라든가 또 뭐 저기 그 뭐라 그랬어요? 또 요즘 뭐 스마트폰이 뭐가 됐든 그 대신에 3살부터 5살까지니까 아직이요. 미취학 아동이니까 인형, 장난감, 레고, 퍼즐, 도미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게, 그러니까 이성, 지성이 먼저 발달되도록 하는 노력이 그런 시기입니다. 5번째, 아빠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라. 아들, 딸 모두 중요합니다. 아빠와의 관계. 자, 3가지 문화를 딱 잡으면 돼요. 이 아빠가 문화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 써있으면 문화라는 건 고사한 게 아니고, 가정 내에서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추억 만들기, 추억 만들기. 네? 어떻게 했어요? 예, 아빠와의 이런저런 생각하면 아빠 어디 같이 갔어? 이런 것들. 스포츠 문화, 스포츠를 통해서. 또 2번째, 놀이 문화, 놀이를 통해서. 3번째는 휴가 문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포츠, 놀이, 휴가 이런 기간들을 잘 이용해서 잊지 못할 그런 추억거리를 아이와 공유하는 그런 자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빠가 지는 거예요. 아빠가. 몇 프로? 100%. 요즘 뭐 입학 설명회 가면 누구만 앉아 있어요? 예? 엄마들만 앉아 있잖아요. 예? 부모야, 목사님 낮에 아니고 그러죠. 저기 토요일 날이라든가 주중 저녁에 할 때 가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에요. 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면 아빠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네, 통역이 필요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해보니까 엄마가 해보니까 엄마가. 자, 잘못해도 모두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들 애 키우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예, 하나 정도 낫자. 이게 있잖아요. 왜? 보니까 너무 힘들게 키우고 주변에서요. 자, 이것들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할 부분인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6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옥회로. 누구더라? 페런스가 아니에요. 누구더라? 아비들아. 파더스예요. 파더스예요. 아비들아. 현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일단 여기 고대글처럼 해놨잖아요. 다 나머지는 수식어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라. 누구더라?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라. 서구 말에는 명령형에는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나오면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예? You do it. 그냥 do it. 너한 뭐 그냥 동사로 끝나는데 앞에가 주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강조잖아요.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라. 피규어. 그럼 엄마는 뭐예요? 예, 엄마는 뭐 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양육 도우미. 우리 아내 되신 분 조금 마음이 편해지나요? 예. 아빠가 키우는 거고, 아빠가 키우는 거고, 엄마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예, 이게 돼야지. 예. 자, 4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적응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GCS에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해당되죠. 만 6살부터 12살까지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 이 시기는 여러 면에서 부모 노릇 해먹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자녀들은
자기 일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후에 청소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부모들은 단지 자녀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목표들을 잘 세우도록하며 모든 잠재력을 키워나가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자녀가 곧 다가올 어려운 청소년기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해야 할 부모로서 준비하는데 자녀와 열린 대화를 형성할 수 있는 최선의 시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해요. 또한 최적의 시기,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말입니다. 최선, 최적의 시기예요. 이때 우리 GLCS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시기에 잘해야 할 부분이 품성 교육입니다. 품성, 성품이 잘 형성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부치들, 어떤 이모, 고모, 뭐 이런 가능하면 다른 친척들, 사촌들, 다른 피부치들과의 관계를 잘 세우도록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제 형제간이 이제 6남매인데요. 제가 6남매 맞이고요. 여동생 셋, 남동생 둘, 3남 3녀. 네. 저희 아이들 포함해서 조카 다음 세대가 18명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 댁에 다 모이면 아주 또 그냥 또 그룹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그런 관계, 그런 분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은 이제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됐든 사촌, 안 되면 사촌대 8촌까지 가도 조금 어때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피부치니까 조금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가까운 친척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영상 매체이지요. TV, 컴퓨터, 또 PC방, 스마트폰, TV, 컴퓨터, PC방, 스마트폰 제한 조절을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요. 이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 이게 뭐랄까요? 잘 조절 관리가 안 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청년 결혼해서도 문제더라고요. 예? 심심치 않게 이런 결혼한 부부들 상담인데 이 컴퓨터 또 스마트폰은 떼지 못해가지고 그냥 부부 갈등 있는 것들 심심치 않게 상담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좀 잘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때 바람직한 학습 습관,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습관, 생활 습관. 네 번째, 자녀와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다면 가족 해외 여행을 한번 세울 또 참 재밌어요. 그래서 방문할 나라를 갔다가 사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 나라의 지리, 문화, 언어, 인사할 정도 해야 되겠죠. 방문할 나라 사전 공부, 그 다음에 재정과 시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아빠가 언제쯤 시간 낼 수 있는지.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 굉장히 좀 잘 써먹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제 큰아이가 이제 저희는 학원에 안 보냈었거든요. 네. 그냥 제가 사랑의 교육인데 목사였으니까 학원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그냥 목사님 자녀들은 그냥 하게 될 테니까 학원에 보내주세요. 네, 그런 안 보냈습니다. 왜? 얘 그냥 가면 좀 부족한 과목 보충하고 또 자기가 실력이 되면 그때 혼자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학원을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계속이잖아요. 계속. 네, 그냥 그리고 학원 공부에 어떻게 조금 뭐가 되면 좀 하면 학교 공부는 아니 뒷전이 될 거예요. 왜? 그냥 학원에서 배운 거니까 소위 선행학습해가지고 그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점점 더 놀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학원에 보내주시면 공부 열심히 하고 저 친구들도 있고 저거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가 그러니까 둘째도 제가 학원에 가겠다고 그러고 아무튼 딜을 맺은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상의해서 학원비 얼마냐 얼마라고 그래요. 그 돈을 너희들을 위해서 적금해 주겠다.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아빠 쓰려고? 그때 30만 원씩 그때 학원비가 15만 원 됐었거든요. 30만 원 얼마든 그냥 뚝 잘라도 해서 나머지 허리띠 조금 되잖아요. 학원비라는 것도
얘들 교육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저 가겠다면 그런데 30만 원, 1, 2만 얼마예요? 1, 2만 얼마? 360만 원. 이자까지 붙이면 대략 400만 원. 3년이 몰라요. 3년. 1200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저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 은혜를 아빠 쓰려고? 그게 아니고 700만 원이면 그 다음에 환율이 800대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0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캐나다 미국 생활한 경험도 있고 한 달에 한 2,500불 가지면 2,500불 가지면 저기 한 달 생활이 가능하니까 저기 15,000불이면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학원에 가. 그런데 혹시 이 돈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축을 해서 3년 후에 중학교 2학년 된다. 중학교 2학년인데 미국에 6개월 가서 놀다 올래? 아니면 학원에 다니래? 선택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미국 가서 6개월 동안 놀다 온다고 하니까 아니겠어요? 결국 그걸 묻더라고요. 그 다음 달로 적금을 시작을 했어요. 학원에 안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그때 사랑의 교회 6년 차예요. 또 저 앞에 선임자들 1년 동안 안식년을 줬어요. 안식년을. 또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모이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시간 계산, 시간 계획이 또 재정 계획은 학원이 모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권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제 시간을 내려고. 야, 신방 목사라면 어떻게 대타를 줄 수 있는데 또 상담 목사잖아. 네 일을 누가 대신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도 간다고 했다가 책상빼게 생겼어요. 그래도 오 목사님 마음이 약하시거든요. 사실 강하신 분이지만 마음이 약하신 분이 왔다가 다음에 또 몇 번 가면 그래 갔다 오라고 했을 텐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 1년 말고요. 제일 사역이 뜨면 저 휴가 2주에다가 한 달 반만 더 붙여줘서 7월달, 8월달 두 달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으셨어요. 1년이 아니고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2달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비행기표가 좀 대주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감사하게 갔다 왔는데 아무튼 7월 1일날 출국해가지고 그해 1997년도입니다. 7월 1일 출국해서 그해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들기 2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식구들은 다 몽땅 같이 가서 저는 7월달 보느라 2달 쉬고 오고 근데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그때 갔던 사진 한 통이 같은 거 걸려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아이들에게는 또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뭔가 좀 조금 또 그냥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조유학 보낸 건 저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좀 부모가 가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갔다 온 다음에 큰애의 경우는 계속 거기서 남아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내가 아빠 목사잖아. 좀 수입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내가 모아서 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유학을 간다면 아빠가 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어떻겠니? 해서 다 몽땅 기부한 거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들 몽땅 뭐 그냥 어떻게 이런저런 어떤 또 상황이 다른 거가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저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들 저기 스미어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같이 개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런 뭔가 좀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럴 때 이 초등학교 연령층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학교까지는 뭔가 6개월 빠진다고 해서 크게 대수도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네. 다섯 번째 용돈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 있는데 알맞게 주고 잘 관려도 일찍부터 훈련의 기회를 찾아봅시다. 여섯 번째 친구로서의 부모예요. 친구로서의 부모. 이 자녀들의 친구들도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함께 잘 자라도록 격려하고요. 자녀들의 친구들 이름,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상호 의존기입니다. 이제 우리 또 GLCS에 많이 있죠.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옵니다. 점점 어른의 몸이 되어가는 자녀가
특권과 함께 요구되는 책임을 질 준비도 안 된 터에 부모에게 요구사항만 늘어갈 경우 갈등은 필연적이잖아요. 이때 가정 내에 동맹 내지는 연합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부모를 향한 이제 공동 투쟁 목표 때문에요. 예, 또 이제 한편이 먹는 거죠, 아이들끼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특히 부모가 부모끼리 한편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예? 부모끼리 한편 돼야 돼, 부모끼리. 그냥 그 다음에 독립을 추구하는 10대가 엄마 아빠에게 서로 다른 반을 얻게 된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 하나는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피부치끼리도 부모를 향한 말씀드린 대로 공동 투쟁 목표 때문에 귀가 시간에 용돈이라든가 곧잘 둘이 한편 먹었고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끼리 한편 먹였다고요? 부모끼리. 자, 가정생활 적용. 사춘기를 맞이하고 통과하는 과정 준비, 전쟁 치를 준비 잘 하십시오. 특히 중2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김정은이가 쳐다보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중2 때문에 못 쳐다본다고 해요. 우리가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 특히 여자의 경우 이제 초경에 대한 이제 잘 준비하도록 이제 해야 되겠고요. 15세 전후에서 특별히 이 이제 성결교육, 오늘 특별히 오늘 뭐 성결 수양식 있다고 참 좋아요. 예. 여러분들 그 강의한 혹시 같이 프린트를 나눠드렸나요? 오늘 순결 세약과 더불어서 함께 다루고 싶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혹시 순결선이라는 거 받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순결선. 거기 저는 이제 데니스 웨이라는 분에게 제가 받은 거거든요. 네, 저한테 보내주는 글인데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패밀리 라이프라는 거. 시작. 패밀리 라이프라는 기원에서 예전에 함께 일했던 팻 오튼이라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그녀가 10대 시절 데이트 나갈 때 특히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녀의 부모님이 그어주셨던 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허리선이었습니다. 허리선, 영어로 뭐예요? 더 웨이스트라인. 자, 같이 읽겠습니다. 팻의 부모님 얘기는 이렇습니다. 남자와 데이트를 할 때 딸이 남자의 손길을 허락할 수 있는 몸의 부분은 오직 허리 위, 등 부분만, 즉 그녀의 등 부분, 어깨에서 허리까지만 터치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그녀의 몸은 그 어느 부분이 됐든 접근 금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무릎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선, 팻은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조언을 데이트 현장에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은 남자의 손이 그녀가 정한 경계선을 벗어날 때 그녀가 즉시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징이 되었고 이 일이 벌어질 경우 조심해,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이트에서 경계선을 정해놓는다. 물론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정해놓은 선을 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금방 할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바로 멈칫하게 되고 팻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교제를 예쁘게 잘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약혼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어놓은 선은 몇 년 동안 계속된 그들의 연애 기간 내내 굳게 남아 있었습니다. 등만, 어깨에서 허리까지 더 이상은 결코 안 돼. 결혼식 날까지. 그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 신랑은 자신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신부의 무릎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향하여 방긋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만지기 위해 4년을 기다렸어. 신부는 신랑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밝고 든든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나도 이 순간을 마음 졸이며 기다렸어. 따뜻하고 재밌는 이야기죠. 순결함,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애틋함, 데이트 관계에서 연애 관계로, 그리고 약혼 관계로 성장해가는 동안 어린 이런 확실한 경계선을 정해놓고 데이트하는 커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분로부터 전해받은 글인데 우리 자녀의 데이트 관계에서 또 이런 경계선을 두고 결정한다면 너무 좋겠거든. 신뢰와 존중 속에 든든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허리선, 이 선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얘기할 때 그 뒷장 보십시오. 뒷장은 이제 자녀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맨 마지막에 시작.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어느 분으로부터 전해받은 건데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계선을 두고 결정한다면 너무 좋겠거든. 자기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리선, 자기에게 이 선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남친 지금? 여친 지금? 네, 저희 집에서는요 아마도 막내가 결혼을 제일 빨리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 막내 걔가 이제 그 데이트하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줬어요. 예, 좀 한번 읽어보라. 예, 이제 줬더니 데이트 남자친구하고 이걸 한글로 번역된 게 아니라 영어로 된 걸 줬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동안 이제 고민하고 저기 하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데이트 초기인데요. 서로 이렇게 지기로 사인하고 사인한 걸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예, 세 부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부 갖고, 저희 딸이 하나 갖고, 남자친구 하나 갖고, 뭐, 그 친구 지금 군대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잘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랬는데, 어떤, 오늘 잘 신경 생각씩 하시고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이야기가 됐다면, 우리 이 부분, 필요하시면 저기 여러분이 다르게 조금 수정해도 괜찮고요. 저한테 제 이메일 아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 제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원문 영어하고 한글로 번역되고 동시에 여러분들 첨부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교사역 할게요. 자, 상호 우정기 맨 마지막 네 번째는 가족 해외여행 계획과 실천 남아에 오신 거예요. 자,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생각할게요. 마지막, 고려식이 비인등식입니다. 런칭, empty nest period라고 하죠.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이 시기죠. 마지막 단계는 성장한 자녀들을 결혼시켜 내보내는 시기며 마지막 자녀가 출가하면 어미새만 남는 비인둥지가 되죠. 비인둥지. 이제 중년기 혹은 노년기가 된 부모는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면 기쁨, 더 나아가 축제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시기는 건강한 부부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신혼기일에 가장 만족스러운 시기로 여겨지며 부부 간의 사랑은 끈끈해지고 부부 문제는 시들해지게 되고요. 앞에 5단계를 잘 거쳐왔을 때 하는 이야기죠. 자, 가정생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자녀 결혼 문제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 골랐다고 비토하지 말고요. 누가 결혼 상대 들어오면 반대하지 말고 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사전에. 자주 지금부터 써야 할 말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야, 너의 결혼 상대자로 내가 결정을 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엄마 아빠는 100% 당이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라. 자, 이런 걸 갖다가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성장한 가정이라면요. 그랬더니 어느 자녀 하나가 저 중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아빠는 기대 사람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있죠, 그랬죠. 집사람 어쩌고 우리 자녀들 결혼 상대자가 어떤 조건이란 조건이고 기도 제목이죠. 어떤 기도 제목이 뭘까 하고 다룬 게 있었거든요. KBS로 정했습니다. KBS로 했다 보니까 KBS. 뭐가 KBS예요? 첫째 K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내 아이들 다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해외에서 나오면 누가 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고생이.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그냥 고생이라 해도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된장국, 청국장, 어떤 시카고에서 제가 살던 때인데 저희 성도 중에 하나가 된장국을 끓여 먹었어요. 매일장을 한다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죄송합니다. 근데 굳이 또 된장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쩌다 한번 너무 먹고 싶으니까 청국장 한번 끓여, 청국장을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막 풀도 막 올라가지고 지난번 끓여 먹으면 괜찮다고? 이거 끓이지 말라고? 자, 이 한국 사람인데 고쟁이 남편
사이 얻으면 뭐 대화하겠지만 이건 오징어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좀 한국적인 그런 거. 그래서 K는 뭐예요?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뭐예요? 스마트. 이게 아니고 우리 이동 목사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역자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기본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센스가 참 센스 있는 사역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동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거든요. 성도들의 필요를 갖다가 센스 있게 채워주는 그런 또 여러 멀티플 스텝이니까 서로 혼자 튀지 말고 센스 있게 좀 보조를 맞추는 사역자. 이건 내 사위, 내 며느리도 자기 남편, 자기 신랑, 섹시, 또 시부모, 친정부모, 뭐 장인 장모에 대해서 센스 있게 뭐 하는 그런 내 사위, 내 며느리랑 그래서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KBS예요. KBS.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 큰 남자, 지정적인 능력 있는 남자. 글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KBS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KBS는 하나의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이고 어긋는 사람 데려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00%라뇨. 저에게는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그 사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예수 믿는 않는 사람 데려왔다고 그냥 탁 거절을 하잖아요. 부모가요. 근데 부모가 거절해가지고 떼진 커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돼요? 2월에 한두 커플이야. 결과적으로는 결혼까지 가거든요. 나는 어떻게 돼가지고요? 부모가 이렇게 들이대요. 차라리 제 집에 부모 주고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가기 혹시 소홀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부모 주고 작업 들어가자. 그게 훨씬 소홀해요. 두 번째, 혼수 문제로 시비 거는 어리석은 부모는 되지 마십시오. 미련한 부모. 혼수 문제로 시비를 거는 또 다른 말로 예단으로 들어보십시오. 혼수 문제로 예단으로 시비 거는 무슨 부모요? 미련한 부모요. 그러지 말라고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자 손녀 교육은 저들의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들고 하십시오. 아무래도 어설프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부모가 하도록 격려하고요. 마지막 노년기 설계. 비교적 젊을 때. 노년기 설계를 언제 하는 거예요? 젊을 때 하면 젊을 때. 자녀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요. 육체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자녀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세 번째, 아내의 갱년기 잘 통과하도록 좀 도울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평균 배경 나이가 47.6세인데 저는 5년 정도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 남편들 그냥 괜히 화낸다고 또 그냥 같이 싸우지 마시고요. 잘 도와주시고. 4번, 유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할 것은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주는 것이 꼭 그들에게 축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노년기 설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죽음을 위한 기도를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노년기 시기예요. 저도 이제 중년기, 노년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죽음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때에 따라 가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 입사람보다 제가 먼저 세상 떠나도록 하나님 물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아니 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 교회 목사 일하다 보니까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 있잖아요. 천덕꾸리가 그런 천덕꾸리가 아니야.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힘들어 삶이. 이 아빠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나이 든 아빠. 또 딸이든 아들든 좀. 근데 엄마들은 쓸모가 많이 있거든. 엄마들은 좀 쟤들하고 좀 아무래도 소홀하니까. 그리고 남편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먼저 가게 해주세요. 이건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아내보다 먼저 가도록. 저는 제 입사람과 3살 차이인데 하나님 최소한 제가 몇 년 먼저? 3년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애들이 넷인데 막내까지 모두 내 자녀 결혼하고 가정 이룬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러줬습니다. 막내딸이 기도 제목을 하고 아빠 내가 결혼을 늦게 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제 네 자녀들이 결혼해서 보기 좋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데요. 마지막은 급한 죽음보다는 뭐 비행기 사고라든가 자동차 사고로 급한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떠나는 자에게는 오케이 뭐 금방 가니까 그러나 누가 힘들어 급하게 떠나면 남은 자가 힘들잖아요. 남은 자가. 하나님
식구들도 포함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 예. 특별히 저는 제가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을 엄청 많이 아끼는데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이번 다음 주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 주례하는데 제가 결혼 주례 399번째 주례예요. 399번째 아니었죠. 커플도 하면 400번째인데 자 근데 제가 이 순서까지 알고 있잖아. 몇 번째지 본다고 모든 커플들 다 데이터베이스 다 만들어놨어요. 예? 한 커플 결혼한 다음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결혼 주례했는데 나중에 4년 5살이면 무슨 망신이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나 그냥 잘 모르겠다. 잘 살면 오케이. 아웅다웅 싸운다면 내가 무조건 쳐들어간다. 지금 이번 날 잡아서 쳐들어갈 까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귀에 들어왔거든요. 좀 싸운다는 이야기가. 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이 커플들에게 한마디 격려만 하고 싶어서 병상에 있으면서 자, 이 땅에 우리 재밌었지? 저기서도 만나자. 저기서도 만나자. 예. 자. 제가 그냥 시간 조금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할애가 됐다면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6단계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단계도 있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현재 걸어가는 단계도 있고 예, 좀 잘하길 바라고요. 앞으로 걸어갈 단계도 있죠? 잘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혼 연수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여건이 언제 어디에 처했는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가 발휘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시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GLCS 귀한 우리 학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결혼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에 하나님께서 하신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옵소서.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이 되네요. 성장하는 그 성장기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의 생각과 또 태도가 또 행동 양식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또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들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공지를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잠깐 동안 순결 서약식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할 텐데 저희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몇 명들 우리 학생들 잠깐 나와서 앞에 앉아주세요. 학생들이 지난 한 4주 정도 이 순결함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고귀하게 순결하게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지를 약 4주에 걸쳐서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어제는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하면서 예배와 찬양, 기도하면서 서로 결단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순결 서약식을 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있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서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면 이름 부르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8학년에 김규희 일어서 주시고, 김하은, 오세빈, 원민, 유솔, 정민선, 그리고 9학년에 강준혁, 변준민, 신어진, 안세진,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에 정우주, 김용훈, 이명기.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순결 선언문을 우리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네, 오른손 들어주시고 선언문을 낭독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번호가 보이나요? 네, 번호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1번 부르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1번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 순결 선언문 1번. 둘. 셋. 넷. 마지막으로 다섯. 네, 하기가 맞지 않으면 그런 장소를 최대한 피하겠습니다. 라는 원약을 드리고요. 자, 이제는 우리 학생 대표로 정우주 학생 가운데 나오셔서요, 순결 서약서를 읽겠습니다. 자, 정우주 학생 오른손을 들고 했어요. 순결서약문. 나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임을 믿기에 나는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과 내 자신과 내 가족들과 내가 교제할 이성과 내 미래의 배우자와 내 미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엄숙히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정우주.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제 순결 서약서를 우리가 액자에 담아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은 그 학생들은 올라오셔서 네, 그룹으로 이름을 부를 텐데 한 줄로 서주시면은 서약서를 받아서 이 앞에 내려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규희, 김하은, 오세빈. 네, 이쪽으로 올라가주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원민, 유설, 정민선 올라주세요.
그리고 9학년에 강준혁, 변준민, 신어진, 안세진 학생 올라와 주세요. 강준혁 갑니다. 네. 그리고 정우주, 김영훈, 이명기 학생 들어주세요. 정우주 갑니다. 우리가 학부모님과 또 많은 증인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결 서약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증거로 반지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나오셔서 그 반지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부모님 나오셔서 각 학생들 앞으로 서주세요. 네, 학부모님들이 아마 정말 좀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만큼 많이 성장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견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준비한 반지입니다. 이제 그 반지를 자녀들에게 껴주시고 호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도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릴까요?